120명이고 초안지 164명인데 130명 이상 안 받아주겠다 하면은 30명 이상이 일단은 보류가 되든지 커트가 돼야 되는데 2012 학번 손 들어봐요. 한번 앞에서 내리면서부터 하나 둘 하면서 이제 손 내려봐. 몇 명인가 보고. 하나 둘 일곱 일곱 하고 내려야지. 일곱 그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네 열다섯 잘 안 되지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하죠. 여기에 20명 여기에 이렇게 봐서 15명 여기에 손 들어가죠. 여기도 한 10명 뭐 다 자르면 충분하겠네. 충분하겠어.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될 텐데 2012학년 학생들 또 뭐 학번 차별한다고 또 총장실에 가서 농성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나한테 이메일 보낸 학생은 130,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메일 안 보내고 온 학생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손 들어봐. 이메일 안 보내고 온 학생 봐 많잖아. 그지? 이메일로 가리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일단은 내주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강의 끝나고 우리 조교한테 얘기를 해서 점심 먹고 내가 좀 학교에 좀 남아있을 테니까 좀 찾아갖고 얘기하든 뭐 하든 오늘 출석한 학생들이 이렇게 돼서 강의실을 바꾸긴 어려워도 학생들이 원하니까 지금 남은 좌석들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자리가 충분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서 받아달라고는 얘기를 해볼게요. 안 된다면은 어떻게 공지를 일단 할 텐데 내가 ETL에 공지하는 거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웹하드에다가 올릴게요. 정 안 된다면은.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온 학생들을 먼저 아마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도리인 것 같죠? 12학번을 자르는 것보다, 그죠? 아주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고 총강은 허락해 줄게 내가. 총강 학점이 필요한 학생은 안 되겠지만 총강은 허락해 주고 총강생들 다 ETL에 들어오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양해를 미리 내가 구해놔야지 이 사태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2학번도 그럼 납득하겠어요? 이메일로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이메일 보낸 학생들의 초안지는 일단은 받아주고 그 뒤라도 졸업 예정자들은 먼저 받아주고 가서 낼 때 졸업 예정자입니다 하고 꼭 얘기해요. 11학번이 졸업 예정자라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졸업 예정자입니다 얘기하면 먼저 받아주러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서울대학은 강의실이 제일 큰 게 이거밖에 없나? 나도 조사를 안 해봐. 인문대학에는 없어가지고 여기 공대 와서 하잖아. 그죠? 원래 철학과가 인문대학에 있는 공대라고 하지만은 금속공학과라고 하지만은 철학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강의실이 한 500석 정도 되는 거 아예 주면은 뭐 초안지 아예 걱정 안 하고 할 텐데. 자, 조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좀 해봅시다. 명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하는 행동 다 멈추고 이 명상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오래 안 할게요. 한 10분 정도 할 테니까 바르게 앉아봐요. 허리를 딱 등을 딱 붙이든지 띄고 앉든지 바르게. 허리가 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의 신경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랍니다.
깨어있고 안정된 자세를 오래 취하는 거예요. 어깨를 약간 펴주면서 긴장을 풀고 바르게 앉아서 지금 오는 건 아니죠? 아까 왔죠? 자, 그리고 눈을 편안하게 감고, 눈을 감으면은 나는 못 견딘다, 두려워서 어두운 게 싫다 이런 학생은 눈을 떠도 괜찮아요. 그 대신 나를 쳐다보지 말고 가만히 자기 코끝을 응시하듯이 눈을 내려 반쯤 뜨고 응시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내가 치는 이 종소리에 맞춰서 내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천천히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놔도 좋고 자기 편안한 장소에, 가장 편안한 장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알아차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앉아있는 내 몸을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먼저 앉아있는 자세. 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그대로 느낍니다. 자, 그럴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있는 감각, 또 등받이에 등이 닿아있는 감각을 그대로 느껴도 좋습니다. 자, 현재 내 몸에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내 몸의 자세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마음의 주의력을 계속 기울여 봅니다. 내 몸으로, 몸의 자세와 몸의 감각으로 기울입니다. 호흡은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로 둔 채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몸의 자세와 감각만을 알아차리고 느껴봅니다. 자, 천천히 자, 정수리 부위에 주의를 한번 옮겨가 보세요.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자, 머리 위에 정수리를 그대로 느낍니다. 자, 정수리에서 천천히 동심원을 그리면서 머리 위에 전체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마로 내려와서 이마에서 어떤 감각이 현재 경험되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이마에서 천천히 눈썹으로 내려옵니다. 자, 눈썹에서 눈으로, 자, 눈을 감고 있다면 윗 눈썹과 아랫 눈썹이 다 있는 부분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다 있는 부분의 감각과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다면 눈앞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색빛 무언가가 그냥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될 겁니다. 눈을 꽉 감으면 더 어두워지고 어렴풋이 감으면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희미한 검은색 빛이, 검은색이 지금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그 어두운 그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눈을 뜨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가볍게 보이는 그 대상에 대한 시각적 지각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눈에서, 자, 이번에는 미간으로 가서 미간에서 콧등을 따라서 자기 코를 쭉 알아차리면서 코끝으로 내려갑니다. 자, 코끝에 와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 부딪히는 피부가 있고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공기가 부딪히는 피부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있고 그 공기의 흐름이 내 코끝의 피부에 부딪히는 그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잠시 머물러서 코끝의 감각, 공기의 흐름이 부딪히는 코끝의 감각을 잠시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엔 오른쪽 얼굴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오른쪽 얼굴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별 감각이 없으면 별 감각이 없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자, 다음엔 왼쪽 얼굴, 왼쪽 볼을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입술을 느껴봅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을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느껴보세요. 입안의 혀는 어떻게 놓여 있는지, 어느 부분과 닿아 있는지, 입천장과 닿아 있는지, 잇몸과 닿아 있는지, 입안의 혀가 닿아 있는 부분의 피부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다시 입술로 나와서 입술에서 턱으로,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어깨로. 자, 다시 정수리로 주의를 기울여서 정수리에서 이번에는 머리 뒤쪽을 알아차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정수리에서 뒷머리 쪽으로 쭉 따라서 머리 뒤쪽에 어떤 감각이 지금 느껴지는지 탐색하면서 내려옵니다. 뒷머리 따라서 목까지 내려옵니다. 목에서 어깨까지. 자, 이번에 어깨에서 오른쪽 팔을 따라서 오른쪽 팔을 그대로 감각을 중심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오른쪽 위의 팔, 2도 바꾼, 3도 바꾼,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팔꿈치에서 아래 팔 쪽으로 손목까지 쭉 훑어내려가 봅니다. 자, 손목에서 손등으로, 손등 끝까지 알아차리고 다시 손목에서 손바닥으로, 손바닥을 따라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데,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오른쪽 중지, 자, 오른쪽 네 번째 약지, 오른쪽 새끼손가락. 자, 손가락 끝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다시 왼쪽 어깨로 올라옵니다. 왼쪽 어깨에 어떤 감각이 있는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왼쪽 어깨에서 왼쪽 위팔, 2도 바꾼, 3도 바꾼 따라서 왼쪽 팔꿈치로, 왼쪽 팔꿈치에서 손목 쪽으로 아래팔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왼쪽 손목에서 손등을 따라서 손가락 끝으로 쭉 손등을 알아차리고, 자, 다시 손등에서 손바닥 쪽으로 해서 손바닥을 따라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데, 왼쪽 엄지손가락, 왼쪽 검지 두 번째 손가락, 왼쪽 중지 세 번째 손가락, 왼쪽 약지 네 번째 손가락, 왼쪽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손가락 끝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다시 어깨로 올라와서 이제는 가슴을 따라서 복부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몸의 앞부분을, 상체 앞부분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가슴 부위를 그대로 어떤 감각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입은 옷과
옷을 다 스치는 몸의 피부의 감각도 좋고 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기도 좋고 가슴 부분에서 명치 쪽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명치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잠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명치에서 복부로 내려갑니다. 복부 전체가 자연스러운 숨을 쉬면 배가 불렀다 꺼졌다 움직일 겁니다. 잠시 그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는 복부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움직임을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배가 불러오면 불러오는 줄 알고 배가 꺼지면 꺼지는 줄 아는 배의 움직임을 잠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음에 다시 어깨로 올라와서 이번엔 등을 따라서 아래 허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따라서 척추 옆에 갈비뼈 따라서 쭉 아래 허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등이 의자에 닿아 있는 부분에 감각이 느껴지면 그대로 그 감각을 느끼면서 아래로 쭉 허리까지 내려갑니다. 자, 지금 허리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자, 그 다음에 엉덩이. 자, 엉덩이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이 현재 어떠한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지 또는 따뜻한지 그대로 느껴지는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오른쪽 골반부터 오른쪽 허벅지를 따라서 무릎까지 쭉 훑어 내려가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무릎까지 알아차리면서 내려갑니다. 자, 현재 무릎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무릎에서 종아리를 따라서 발목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킬레스건 발목 주위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 발목에서 발등으로 오른쪽 발등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발등이 어떤 감각이 있는지 발가락 끝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발꿈치 다시 와서 발꿈치에서부터 이제 발바닥을 따라서 발가락 끝으로 내려갑니다. 발가락 끝까지 왔으면 오른쪽 엄지발가락 어떤 감각이 있나.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시 엉덩이로 올라와서 왼쪽 골반에서부터 왼쪽 허벅지를 따라서 무릎으로 내려가 봅니다. 왼쪽 골반, 허벅지 위에서부터 무릎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내 피부에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탐색하면서 훑어 내려갑니다. 자, 왼쪽 무릎. 자, 지금 현재 왼쪽 무릎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무릎에서 종아리를 따라서 천천히 발목 쪽으로, 왼쪽 발목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왼쪽 발목에서 발등을 따라서 발가락 끝으로 쭉 훑어 내려가고 다시 발꿈치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발바닥을 따라서 발가락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 왼쪽 엄지발가락, 왼쪽 두 번째 발가락, 자, 왼쪽 가운데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마지막 새끼발가락.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쭉 알아차렸는데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열어두고 온 몸의 감각을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발바닥에 강한 어떤 느낌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앉아있는 엉덩이에 감각이 가장 강할 수도 있고 특별한 감각이 없이 그저 숨쉬고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움직이는 복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잠시 머물러서 내 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돌아봅니다. 자, 자기한테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이 있는가? 어떤 생각이 지금 현재 있는가? 지금 이렇게 탐색하는 이 마음과는 달리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가? 마음을 그대로 돌아보면서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시 마음챙김 명상을 연습했고, 자, 다시 자세가 불편하면 자세를 좀 가다듬고, 자, 자해 명상을 따라서 같이 조금만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세를 또 편안하게 갖춘 다음에 온몸에 긴장하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풀어주고, 다시 눈을 감고 내가 설명하는 자해 명상의 초보적인 단계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마음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함을 일으키는 이 자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용서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준다. 특정한 사람을 아직 생각하지 말고 그저 보편적인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용서의 문구에 따라서 용서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자, 내가 일러주는 이 문구를 잘 들으면서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일으켜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용서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다만 내가 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용서를 구한다, 이런 정도의 마음과, 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다면 용서를 하겠다, 깊이 있는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해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자해의 마음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일으킵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나에게 친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가다듬고 일으킵니다. 자, 먼저 내 인생의 좋은 점, 내 삶의 좋은 면, 내가 잘하는 일, 또 내가 잘 해왔던 일, 행복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온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밝은 면을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살아온 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써온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런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고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음에 문구를 내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내가 나를 돌보는, 보살피고 사랑하고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자, 문구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한 문구인데 완성된 문구로 해도 좋고
간단한 이 문구를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나를 보듬어 안는 그러한 마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짧으면 2, 3분, 길면 5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모든 생명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그 중에 나와 같이 육체와 마음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일으켜봅니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키는데, 자,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자,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도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자, 이제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그 모든 생명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켜보자. 이렇게 하고 다음과 같이 자의 문구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반복해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생명들을 향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이 사랑의 마음, 자애의 마음, 친절한 마음이 점차 내 안으로 먼저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을 점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한 단계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나 한 단체의 구성원을 생각하되 먼저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분,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중에 한 사람을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떠올리시기 바라고,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성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일단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마웠던 사람일 경우에는 고마운 일을 회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분은 존경스러운 면을 회상해 보고 떠올려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떠올려 본 다음에, 그 고마운 그분이, 존경스러운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삼아서 자의 문구를 만들어 봅니다.
내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서 문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선택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그룹을 향해서 이 자애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봅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잘 잤어요? 내 목소리는 이게 굉장히 톤이 낮아서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는지 또는 지루한지 몰라도 잠자기 딱 좋은 목소리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불교 방송에 아침에 6시에 하는 방송을 한 20분짜리 방송을 한 8개월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내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더 안정돼가지고 많이 쉬고 그랬다고. 자, 지금 한 명상이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은 두 가지 명상을 같이 해봤습니다. 하나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을 먼저 했고, 바디 스캔을 하듯이 몸의 감각을 훑어내가면서 해봤고, 그 다음에 자해 명상, 사랑과 친절함을 길러내는 자해 명상을 해봤습니다. 느낌이 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자해명상은 시작하자마자 좋은 느낌이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여러분 해보니까 뭐 어렵지 않죠? 남의 몸을 더듬어 보라 하면 어렵지만은 내 몸을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도중에 졸려가지고 깜빡 졸다가 갑자기 왜 가슴 봤는데 왜 갑자기 엉덩이로 갔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명상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는 것은 이제 졸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강을 건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명상을 여러 번 이제 한 95년도부터 명상을 쭉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안내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명상의 가장 큰 적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기 통제하지 못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명상에 방해가 되는데, 명상을 위한 도구적인 생각은 명상의 보탬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주의를 의식적으로 집중해 가는 것, 이것이 명상의 정의예요.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오늘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쯤에서, 그죠? 12시 반에는 내가 끝내줄게요. 저 시간부터 그냥 25분 남았네. 자,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앞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끝나고 나한테 내려와요. 자, 죽었네. 보이죠? 너무 밝아서 이제 끄는 게 더 잘 보이죠? 앞에 채권에 상관없고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고 전에는 막 쓰면서 강의를 했는데 쓰는 것보다 몇 장 그래도 그러니까 아침에 4시 반쯤에 내가 ETL에 올려놨어요. 내가 몇 시에 잤나 모르겠다. 한 6시쯤 잤나 보다. 보통 강의 있는 날은 한 2시간 자고 가요. 한강 피다가. 여러분들 강의안들은 미리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자, 앞으로 이제 13회에 걸쳐서 2시간 정도씩 강의를 하게 되면 한 26시간 정도 되려나 이렇게 할 테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생각을 해볼게. 불교는 무엇인가 하면은 존재에 대한, 존재의 길이다. 왜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존재의 길이라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하죠? 존재와 무를 쓴 사르트르가 있고,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존재에 대한, 존재와 시간 뭐 이런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이때 존재는 현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있는 사실, 리얼리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인 그 사태 자체, 지금 있는 이 몸과 마음,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미 마음 챙김 하면서 어느 정도 느껴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잉 모드라고 하고 영어로, 그 다음에 행위 양식이 있습니다. doing 모드라고. 이것을 도교에서는 무의의 모드라고도 하고 유의의 모드라고,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의 자연이듯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유의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하는 것, 뭔가를 하는 것, 행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서 내가 강의하는 것,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은 전부 다 행위 모드입니다. 그렇죠? 우리 뭔가 하고 있지요. 근데 조금 전에 앉아서 명상을 한 것도 행위 모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doing 모드, 존재하는 것과 달리 행동하는 것과 존재는 사실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 자체가. 근데 행위를, 왜 그런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존재의 모드 속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하고 인생 자체, 삶 자체를 충분히 내면적으로 반성하면서 그 위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올 때 그 행동이 좀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진정한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우리한테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첫 강의 질문지에 행복했던 경험들 쓰라고 그랬을 때 몇 가지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쓴 학생 손 들어봐요. 없어? 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재수해가지고 합격했을 땐 더 행복하고, 재수 안 하고 합격한 학생도 상당히 행복했겠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많이 행복하게 해줬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많이 행복하지요? 꼭 그렇지만 않은가? 아픈가? 아픈 게 청춘인가? 그래서 앞으로 1000번을 더 흔들려야 되는가?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장년층도 아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아팠지요? 그죠?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 공부만 한다고 옆에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하고, 몸이 약하다고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문제들이 벗겨진 상태의 어떤 자유로운 모습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내면으로 추구해 들어가는 진정한 자기의 존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유의 상태, 뭘 해탈이라고도 하고, 또는 행복의 상태, 열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게 본래 부처의 자리다, 본래 불성이다, 또는 열애의 어떤
씨앗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이 존재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인생을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스스로 애써 살고 있고, 그게 어려우면은 벽에 부딪혀가지고 출구가 안 보일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이게 패자 부활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잘 안 되죠, 그죠? 리그전에서 게임이 딱 지면은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많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한번 떨어졌다? 재수는 할 수 있어요. 삼수까지 할 수 있어요. 학교 들어왔는데 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간다? 계속 뭔가 루저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가수가 안 됐다면 루저가 됐을 것이다. 내가 한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가 하고 힐링 캠프를 봤어요. 싸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안 볼 줄 몰라도 열심히 난 텔레비 보는 사람이니까. 보니까는 경영학 한다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보스턴 대학 갔다가 보스턴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만두고 바로 버클리 음대로 가가지고 음악을 2년간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유학은 가고 싶었고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2년간 돈을 경영학 공부하는 줄 알고 대줬다가 나중에 음대에서 가족들 초청하는 초청장 보고서 알았대요. 너 어느 학교 다니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모든 지원금이 끊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음악이 좋아서 계속 CD를 구워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법 CD 복제해가지고. 그러면서 음악 속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저 사람을 루저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뷰어가 1억, 52일 만에 1억 건이 넘었대요. 계속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대로 훌륭하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자기의 이 존재 양식을 빨리 회복하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택한 전공들이 만약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50%는 전공을 자기 의사대로 선택을 안 하다. 여러분들도 전공 자기가 원해서 이 전공 택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자, 그러면 거꾸로 돌이켜서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내가 얼마나 해봤는가? 나의 존재 자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나한테 얼마만큼 던져봤는가? 이것이 사실은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이고 또는 종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의 존재 자체를 회복하는 것. 근데 이 말은 철학에서도 하고 심리학에서도 합니다. 심리학 중에서 여러분들 심리학과 학생들 이번에는 없는 것 같은데, Psychology of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의 또 다른 대가인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진정한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심리학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다룰 긍정심리학 같은 부분에서도 인간이 긍정적 어떤 정서나 어떤 성격이나 특질이나 또는 긍정적인 조직들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는,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존재의 본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 그 바탕에 있는 모습을 추구해 들어가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존재의 모두를 회복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마음챙김 명상하다가도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나고 그랬죠?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심리적인 현상들이 끊임없이 내 통제하고 벗어나서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존재의 모습인데 그 바탕에 뭔가 안정되고 평온하고 행복한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가 어쩌면 발견해낸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해낸다. 근데 본래 있는 줄을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내가 입고 있는 옷 속에 안에 속 주머니에 평생을 살고도 남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든지. 근데 평생을 모르고 산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거지로 살아요. 그 다이아몬드 발견해가지고 이거 팔면은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도 그런 형국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래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리얼하게 인식해야 된다. 지금 있는 모습이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달리는 모습이라면 행위의 모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왜 이 행위를 해야 되지? 라고 돌이켜보는 그러한 삶의 반성이 젊었을 때 충분히 하면서 진행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가 일거에 무너질 때 인생이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성 부사장 출신의 어떤 분이 한강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아마 승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좌천되듯이 이렇게. 뭐 그분이 죽을 때 남긴 유서를 내가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때의 심정은 내 인생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없구나. 내가 기댈 것도 없고 내가 해야 할 돌파구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극단적인 삶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한테 마지막 해를 끼치는 그런 죽음의 욕구를 통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괴로워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자살의 욕구라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살하고 싶었던 기억이 없었던 학생 한번 손들어 봐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반은 안 되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죽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뭘로 혼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너무 혼나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야 이거 죽어버릴까 하고서 죽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이 피크에 올라갔다 이제 가라앉으니까 그래 살자. 어차피 죽을 건데 살자. 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뭐 자살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죽음은 계속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명상을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인위적으로 어려운 그 극단에 처했을 때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지만은 나중에 보겠지만 자살은 해결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도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학생이 있다면요. 면담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상담 선생님 만나기 싫고 그래도 불교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탐구가 불교의 관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존재의 바탕을 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본래 모습을 추구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알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운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선종의 중국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 발마대사 이후에 6번째 스승이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글씨를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글을 몰라도 한국말은 알아듣지요. 그죠? 서로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저 말을 중국어로 누가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저 말 속에 깨달음을 얻어요. 완전히 뭔가 깨달음, 다른 차원의 시각이 완전히 열려버려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지요. 집착 없이 행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뭔가를 목표를 두고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저는 본래 집착하는 바 없는 자기의 존재의 본래 모습을 스스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삶을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남에게 유익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살아라. 이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본래 불교의 가장 존재를 회복한 상태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구애받지 말고 일하라 이런 뜻도 되죠. 학점에 구애받지 말고 강의 들어라 이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이제 앞으로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학점을 주니까 별로 불평불만하는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학생은 있어요. 선생님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A 줬더니 A 플러스 달라고. A 준 이유가 있어서 A를 줬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학점 문제는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하되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나모리인가? 그 교세라라고 하는 일본 교세라 세운 그 회장이 은퇴하고 지금 이제 잘에서 CEO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카르마 경영. 카르마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서 놀랐어요. 아,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 수도 있구나. 정말로 기업을 일으켜서 기업을 경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면서도 자기 삶을 이렇게 펼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을 전부 다 학교에다가 다 기부하고서 스님이 돼요. 정년퇴직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승려로서 된다고 머리를 다 이게 깎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스님이 됐는데 잘해서 다시 좀 와서 우리 잘 적자 나가지고 좀 파산하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하니까 다시 잘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한대요. 여러분들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 경영학과 학생이든 경제학과 학생이든 사회과이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의 길을,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삼으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를 보려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봐요. 카르마 경영. 어쨌든 그런 삶이 세상에 살면서 가능하다. 보살행이 가능하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 자, 이것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존재를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명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는 일과 자애의 힘을 기르는 일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 이게 좀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면서 남을 위해서 이 수업 듣는 학생 있어요? 나 수업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는 어디 가서 친구한테, 강의 못 듣는 학생한테,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설명해 줘야 돼. 이런 의도로 여기 들어와 앉아있는 학생 없죠?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와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다. 내면의 완성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길이다. 내면의 완성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이 우뚝 쓴 산처럼 그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평온을 경험한 그런 경지, 그걸 내면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과 열반을 얻은 상태, 붓다라고 하는 분, 아라한이라는 분들이 얻은 상태, 이것이 우리가 본래 존재하는 모습이다. 근본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이다. 좀 이해가 조금 될까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 우리가 아까 한 아주 지금 현재 내 몸의 자세, 감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그 길이 점차 깊어지고 열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본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존재의 길을 가르칩니다. 자, 내면의 완성만 이루고 주변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잘 사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를 상호 존재라는 말은 인터빙이라는 말을 써요. 인터빙이라는 말은 사전에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인터 서브젝티비티라는 말은 이제 철학에서 많이 쓰던 말이고, 오브젝티비티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 서브젝티비티 이런 말을 씁니다. 객관적이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 팅샤라고 하는 걸 아까 치는 거 들었지요? 저기 뭘 저렇게 치는데 땡 소리가 나라 그랬지? 팅샤라 그래. 팅 하고 소리가 난다 그래서. 예, 티베트에서 명상할 때나 뭐 의뢰할 때 쓰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 보이지요? 그죠? 보이죠? 여러분들도 보고 나도 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이게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죠. 객관적으로 여기 있죠. 근데 만약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소리가 난다고 확인할까요? 좀 어렵죠?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것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시각이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여기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지위를 기울일 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끼리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그게 오브젝티브로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인정하는 방식으로 있다. 이게 상호 주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것은 상호 주관성들의 가장 많은 확보를 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존재 자체는 서로 함께 연관지어서 존재한다. 이것을 인터빙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 말을 가장 확대시킨 표현이 인드라마의 보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화엄경에는 천상세계 중에 제석천이 사는 33천이 있는데 거기에 궁전에 그물이 쭉 쳐져 있고 그 그물 코마다 하나씩 보석이 달려있대요. 근데 그 보석은 너무나 맑아가지고 다른 그 보석 이외에 다른 모든 세상을 다 비춰준대요. 그런 크리스탈 같은 보석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이 서로 접해 있고 서로 융섭해 있는, 이렇게 통하고 있는, 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상호 존재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몸과 여러분 몸들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따로 떨어져 존재하죠, 실제로. 근데 이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피부 바깥의 다른 세계와의 엄청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건 지어져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조건성을 이해한다면은 나의 내면의 완성의 추구와 관계 속에서의 원활한 관계의 추구. 이 관계는 생명들 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환경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생태적인 관심도 불교 안에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심층 생태학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인간은 환경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환경을 더럽히면은 내가 살 곳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한강물의 폐수는 내가 아침에 샤워한 샴푸가 흘러 들어가서 한강물이 더 더러워질 수도 있다. 중간에 물론 거르는 장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수구 냄새 난다고 하지만요. 내가 샤워하고 화장실 쓰는 분들이 그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또 내가 조금만 더 아껴 쓰면 조금만 더 청정하게 하면 조금 더 이 환경이 맑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갖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타행,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자비를 실천하고 자해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길러갑니다. 남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불교는 원리가 내면으로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지혜와 실천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실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날부터 다 얘기하면 이제 강의 끝났다 이제 이 강의 이제 첫 강의에서 다 들었으니까 다음부터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우리가 안기 명상을 조금 해봤고, 이것은 ETL에 그 다음에 웹파드에 올라가시니까 보시고 계속 준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걷기 명상은 못하는데 한 가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템플 스테이를 하루 코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좀 시간을 봐서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명상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음 챙김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명상의 방식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연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쭉 같이 해나갈 방법들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다시 설명하고 시도를 할 테니까 이 PPT 자료는 여러분들 강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시고 ETL에도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 초에 이제 결정 나는 대로. 그 다음에 웹파드에도 공지를 올릴 테니까 초안지가 안 됐다면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됐다고 아시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첫 강의 진리서 여기다 갔다가 앞에다 갖다 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